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암 치료에 있어서 우리의 면역세포들이 더욱 암세포와 효과적으로 싸워나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을 통해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암선생 종양내과 전문의 곽지성 원장입니다. 암 환자에게 체온 관리가 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체온은 단순히 온도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체적인 몸의 균형을 잡아가고 대사를 조절하는 조절기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상 체온을 36.5에서 한 37도 정도로 기준점을 잡는다면 그 정상 온도보다 만약에 떨어지게 된다면 우리의 그 면역계나 대사작용들은 저하되게 되고 37도에서 37.5도 정도를 살짝 이제 기초 체온보다 좀 오르게 되면은 우리 몸의 대사가 작용이 좀 증가하고 면역세포들, NK세포나 뭐 대식세포 그다음에 여러 림프구들의 그런 활성이 증가하게 되어 암세포와의 그 싸움에서 효율적으로 싸워나갈 수 있게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어떤 외부의 감염원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는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발열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38도 이상 올라간 상태가 방치가 되게 되면은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고 오히려 면역계의 시스템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열에 대해서는 반드시 조절을 해서 떨어뜨려야지만이 우리의 생체 기능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을 하게 됩니다. 면역 체계가 중요한 우리 암 환자분들께는 더욱이나 이 체온은 중요한 요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일단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서는 항암제와 면역세포들이 암세포와 격렬히 싸우게 됩니다. 그럼 이런 과정 속에서 기초 체온이 조금은 오르게 됩니다. 기초 체온이 조금은 이제 오른다고 해서 38도 이상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38도 이상으로 이제 열이 나고 몸살기가 있고 근육통도 생기고 그다음에 이런 감기 기운이 같이 동반됐다 한다면은 내가 과연 지금 38도 이상 열이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검사를 하셔야 되고 어떤 분들은 이제 집에 가지고 계신 해열제를 드시고 그냥 참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항암 중이신 분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과연 그 열이 나는 원인이 호중구 촉진제 때문에 나는 건지 호중구 감소증 때문에 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의 감염으로 인해서 열이 나는 건지에 따라서 어떤 치료를 들어갈지 어떤 검사가 추가적으로 들어갈지 완전 달라지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열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환자분들께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의의 진료를 통해서 열이 나는 그 원인들에 대한 감별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몸의 기초 체온이 정상 온도보다 살짝 한 0.5도 정도 올라가면 우리 면역계도 활성화되고 대사작용도 활성화되면서 암세포와 싸움에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효율적으로 싸워나갈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교기라든지 반신욕기 이런 것들을 좀 저희 병원에 설치를 해놓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온을 좀 실천해 나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 온열 치료라는 이제 그 치료기가 있는데요. 고주파 온열 암 치료기를 통해서 국소적으로 암이 있는 부위에 열을 쬐게 되면은 심부에 열을 추가시켜서 조직까지 온도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조직의 온도가 살짝 기초 체온보다 이제 올라감으로써 그 부분으로 해서 혈류가 증가하게 되고 면역세포들이 더욱더 몰려들게 되고 암세포들하고 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병사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보일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재활 운동을 통해서도 저희가 체온을 살짝 이제 올려나갈 수 있는 저희 운동을 하면 땀이 나면서 혈류가 증가하면서 체온이 좀 오르게 되죠. 그렇게 막 땀을 날 정도로 막 운동을 매번 하실 것까지는 없지만 가벼운 그런 재활 운동이나 그 신체 활동들을 하시게 된다면은 체온을 좀 유지해 나가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차들을 좀 수시로 드시면서 체온을 유지한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갑이나 발 보온대 같은 것들이 온도 유지해주는 그런 아이템들을 잘 구비해서 활용하시면 체온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항암제 부작용 중에 하나인 말초신경병증이라는 부작용을 관리해 나가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손발의 보온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건식도 있고 습식도 있는데 활용하시면 무조건 좋고 다만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되는 분들은 수술 부위 쪽으로 열을 많이 가하게 되면 2차적인 감염을 또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직후이신 분들은 반신욕을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시 잘 모르시겠다 하면은 전문의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한 4주에서 6주 정도 지나고 나서는 무리 없이 시행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체온 유지를 하는데 조격이나 반신욕 말고 더 중요한 건 없을까요? 우리의 그 심리적인 스트레스 또한 우리의 그 체온 조절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걱정, 불안, 우울 이런 심리들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에서도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분비가 되면서 체온 조절에 불균형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긍정적인 생각들과 자신감을 좀 얻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체온 조절에 있어서도 중요합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서 심리적으로 좀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방치하기보다는 상담과 진료, 적극적인 인지치료, 바이오 피드백 훈련, 그다음에 약물 치료 등등 굉장히 다양한 그런 요법들이 있는데요. 의료적인 중재를 통해서 심리적인 이런 그 상황들을 저희가 줄여나가고 저는 이런 노력들은 암 치료 과정에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체온이 만약 병적으로 38도 이상 난다면은 기타 검사들을 통해서 원인을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체온을 잃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체온 유지라는 부분이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체온 유지에 대해서 너무 이제 막연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면은 댓글을 통해서 힘든 부분들을 나눠주신다면은 저희 그 전문 지식을 통해서 체온을 잘 유지해 나가고 보온을 잘 유지해 나갈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암선생 곽지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